우리 영어 읽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연습 과정에서 음독은 하나의 단계이고요. 오늘은 이 음독을 어떤 단계에 걸쳐서 언제 정확하게 하면 되는지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안녕하세요. 아침쌤의 에듀체리 아침쌤 서지혜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영어 음독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7단계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원서 읽기에서 영어 음독을 왜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음독은 무엇인지, 음독과 낭독은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가정에서 음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해 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음독을 지도하시면 아주 놀라운 영어 원서 읽기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영어 음독이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용어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음독이란 말 그대로 소리 음자가 들어가니까 소리를 내어서 영어 원서를 읽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영어 교육에서 말하는 음독은 문자를 눈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소리로 바꾼 다음에 내가 읽은 그 문장의 소리가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단어와 구와 문장의 의미를 속으로 내재화하는 언어 처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음독은 발음 연습도 아니고 발표 연습도 아니죠. 음독이란 자연스러운 영어 읽기 전 단계에서 언어 처리의 자동화 훈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뇌 속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철자와 소리를 대응할 수 있고 단어를 의미 단위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문장 리듬과 어순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영어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읽게 되는 단계의 기초가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이해하는 자동화 읽기의 기초 연습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자동화 읽기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 차근차근 지도하시면 우리 아이들 누구나 영어 음독부터 시작해서 소리내어 읽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세요. 방법론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음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음독이 빠진 영어 학습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독이 없으면 왜 영어 학습이 흔들리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실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유형이 있어요. A라는 학생이 단어 점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법도 곧잘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문 독해 속도가 유독 너무 느리고 급속도로 읽기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아이들에게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읽게 하면 갑자기 잘하던 영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음독 경험이 부족한 아이는 어떤 문장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를 읽고 해석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작업 기억이 과도하게 소모됩니다. 반면에 음독으로 충분한 읽기 연습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단어를 의미 단위로 묶어서 인식하고요.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조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그 의미와 연관되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영어를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음독을 한 학생과 음독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초등 고학년 이후로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독해 속도나 지문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고 특히나 단답형이나 서술형 문항처럼 쓰기 문항의 경우에서 이 아이가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음독의 경험이 발현된 영어 실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독으로 영어 읽기가 비교적 자연스러워진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글을 빨리 읽으면서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핵심 내용을 콕콕 이해할 수 있고 또 서술형 문항에서 비록 단어나 문법은 조금 틀릴지라도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본인이 글로 표현하고 싶은 핵심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음독 연습이 잘 된 아이들을 서술형 평가에서 지도해 줄 때 교사가 문법이나 단어에 아주 조금의 힌트만 줘도 이미 아이 속에 영어의 의미에 대한 네트워크가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아주 작은 힌트에도 이 문법 규칙을 바로바로 캐치한다던가 본인 스스로 다른 오류와 다른 철자 실수를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음독을 잘하면 말하기와 듣기도 잘할 수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영어 듣기 잘하고 싶은데요. 영어 듣기는 많이 무조건 들으면 잘할 수 있지 않나요? 열심히 아이에게 영어 영상도 들려주고 영어 소리도 노출했는데 왜 정작 우리 아이 영어 듣기 실력이 늘지 않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이미 한번 소리로 인식하고 처리해본 소리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맥락도 모르고 의미도 파악할 수 없는 소리는 그냥 소음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독 연습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소리를 내보는 과정을 통해서 소리를 아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급기야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독이 충분히 연습된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그동안 듣기가 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단어가 너무 잘 들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그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음독이 말하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하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어휘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대부분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발화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입니다. 즉, 많이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말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늘고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어 읽기에서 음독도 소리로 영어를 많이 발화해 본 학생일수록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당연히 영어 말하기도 잘할 수밖에 없죠. 음독은 문장의 어순, 문장의 리듬, 문장 길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음독이 충분하게 연습된 아이들은 나중에 자유 말하기 단계에서 문장이 생각보다 더 술술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독과 낭독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음독이란 단어도 있고 낭독이란 말도 있죠. 이 두 개가 공통점은 둘 다 소리를 내서 영어 문장을 발화한다는 건데요. 실은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음독 연습이 따로 필요하고 낭독 연습이 또 따로 필요한데요. 음독의 목적은 문자를 소리로 인식하는 연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독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지 또 영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처리하면서 읽어내는지가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음독은 소리 내어서 읽다가 틀리면 멈춰서서 조금 수정하고 다시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단어는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말 그대로 읽기 연습의 단계이고요. 낭독은 결과 중심의 영어 말하기 표현 활동이에요. 즉, 낭독의 목적은 의미 전달, 그리고 감정 표현이 중점이 됩니다. 당연히 억양과 전달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낭독에서의 전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낭독은 이미 음독을 통해서 충분히 음소 인식이 되고 의미 처리가 된 학생들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정말 말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말하기 표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음독 연습을 하지 않고 충분히 하지 않고 바로 낭독 연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라던가 영어 스피치 이런 것들을 바로 훈련하는 경우가 되겠죠. 영어 낭독은 잘하고 원어민에 준하게 발음과 억양이 너무 좋고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정말 낭독으로서의 표현 활동으로서의 영어는 너무 잘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문제를 푼다거나 영어 글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는 많이 흔들리고 또 기초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마치 나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상태야 라고 너무 표현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어서 기초 공사가 무너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어 음독 언제 지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영어 읽기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거대한 연습 과정에서 음독은 하나의 단계이고요.
오늘은 이 음독을 어떤 단계에 걸쳐서 언제 정확하게 하면 되는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음독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 책상에 앉아서 영어 책을 하나 꺼내서 리더스북을 얘들아 읽어볼까? 소리내서 읽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음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도망갈 거예요. 요 순서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단계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지 가정에서 조금씩 변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 음독의 첫 번째 단계는 영어 원서는 어떤 것으로 읽을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현재 영어 수준보다 한 단계 쉬운 것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독의 목적은 내가 뜻을 알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의미 단위로 묶고 또 그 의미 단위로 묶어진 것들을 또 문장 단위로 파악하고 하는 문장 이해, 글 이해의 단계에서 읽기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소리, 즉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소리, 처음 보는 단어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음독 연습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단계 쉬운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리더스북을 가지고 아이에게 음독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교재가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청독입니다. 청독은 엄마표 영어에서는 집중 듣기라고 하죠. 바로 소리로 듣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앞서 선택한 그 리더스북을 펼쳐놓고 CD를 틀든 아니면 엄마가 옆에서 읽어주든 소리로 그 페이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어 소리를 들으면서 그 글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한번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따라 읽기입니다. 따라 읽기도 음독이랑 다른데요. 우선은 한번 따라 읽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문자와 소리 그리고 의미를 가다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지만 실제로 원어민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를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죠. 네, 이 따라 읽기의 단계에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한 문장을 듣고 멈추고 따라 말하고 또 한 문장을 틀어서 듣고 멈추고 따라 말하고 한 문장씩 천천히 끊어서 따라 듣고 말하고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드디어 음독입니다. 음독은 이제 듣지 않고 그리고 따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2번에 걸쳐서 읽었던 그 페이지를 아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소리내서 읽도록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얼중얼 해보는 거죠. 이때 포인트는 발표 행위인 낭독과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남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 이 점을 아이에게 꼭 일러주시면 음독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아이에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야, 읽다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물어봐, 알려줄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음독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어를 잘 하지만 또 다 아는 영어지만 잘 발음하는 건지 제대로 읽는 건지 한번 확인받고 점검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특히 또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상 굉장히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은 교사분들이 옆에서 음독을 시키실 때 모르면 물어봐. 이 정도로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장벽을 조금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아이가 스스로 샬라샬라 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아이 음독도 꽤 잘하네 라고 믿고 맡겨두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야, 기초가 좀 무너져 있나? 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음독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독이 영어의 소리를 내 뇌 속에 저장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정확도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독 이후의 단계가 2가지 더 있어요. 이것은 낭독과 묵독입니다. 낭독은 말 그대로 표현 활동인데요. 이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또 읽은 문장을 진짜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낭독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낭독을 일어서서 웅변하는 것처럼 스피치 대회처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CD나 아니면 간단하게 핸드폰에 녹음을 하셔서 그 녹음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점검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읽기 단계의 꽃은 묵독이죠.
묵독은 이제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만 텍스트를 쭉쭉쭉 읽어나가는 완성형 읽기 단계인데요. 묵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지나온 단계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은 아이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잘 선택하셔야 하고, 듣기를 통해서 청독을 진행하셔야 하고, 그 청독한 내용을 아이가 따라 말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그 따라 말한 이후에 오디오 가이드 없이 아이가 스스로 음독을 한번 해봐야 하고, 음독이 끝난 다음에 아이가 원한다면 문장을 조금 더 유창하고 남들한테 발표하는 것처럼 낭독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묵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이때 한 가지의 책을 가지고 청독, 음독, 묵독 이렇게 다 진행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책을 하나 선택하셨다면 그 책을 가지고 청독, 따라 말하기, 음독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책을 가지고 낭독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러면 그 책을 정말 완벽하게 읽은 게 되겠죠. 그런데 꼭 하나의 책을 읽을 때 이런 4단계를 다 거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음독 연습용 책을 하나 따로 마련하시고 아이 수준에 맞는 묵독 연습용 책도 또 따로 구비를 해두시는 그런 방법도 유동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책 읽기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원서 읽기를 직접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맡기시더라도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음독의 지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엄마표로 음독을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시간입니다. 음독의 시간은 하루에 20분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번째는 즉각적인 교정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3번째는 음독을 시키실 때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4번째, 음독을 진행하실 때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혼자 방에 방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독을 진행할 때 아이 옆에 꼭 곁을 지켜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제가 아이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정확한 공부 습관이 몸에 배기 전까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영어 읽기 습관을 만들어 주시려면 음독할 때는 특히나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소리를 정확히 내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얘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옆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소리 내서 영어 문장 읽어볼까? 우리 같이 이 페이지 음독 한번 해보자. 라고 아이의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신다거나,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힘내서 한번 해보자 하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면 같은 방에서 엄마는 엄마의 책을 읽고 아이는 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 계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내서 영어를 읽는 이 음독 시간이 꽤 중요하구나. 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엄마도 엄마의 시간을 할애해서 내 옆에 있어 주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무따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는데? 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 힘든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거 정말 멋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긍정적 피드백은 우리 아이의 언어를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오늘의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독의 순서는 청독, 따라 읽기, 그리고 혼자 읽는 음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낭독, 묵독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영어는 빨리 가는 과목이 아니라 천천히 과정대로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밟아가면서 기본기를 제대로 쌓아나가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음독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음독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음독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 언제까지 음독을 해야 되는지, 또 음독을 언제 멈추고 묵독은 언제 넘어가면 되는지, 또 묵독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초등 시기에 아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굿바이.